안녕하세요. 빨대포스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규진입니다. 오늘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타나는 그 정적들을 물리치면서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반윤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 보수 일각에서 많은 또 보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준석 사태 수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유승민도 또 나와가지고 역선택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맞서고 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 범친윤으로 분류가 됐었던 나경원 의원까지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막 당내에서 이제 계파 갈등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승민이나 이준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 또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인데 왜 굳이 이렇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가혹하게 내치는 것처럼 너무 좀 거칠게 몰아붙이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나경원을 당대표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이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좀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총선을 지휘해서 이 당을 아우를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나서는 순간 이제 별별 좌파들이 마타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나경원 의원이 무난하게 당대표에서 당원들과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1위로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유승민이라던가 안철수라던가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도로 자한당이냐 뭐냐 하면서 엄청 공격을 해댈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존재 자체가 이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 총선을 이기는데 어떤 전략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당대표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이 보수 진영이나 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나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진짜 충정이 있었다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서 당의 보탬이 될 수 있게 처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타이밍도 놓치고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고 지금 자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지금 행동을 보면요. 이성을 좀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한테 막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거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예전에 이준석이 배현진 의원하고 어떤 갈등을 빚었었는지 정말 무슨 어린아이들 싸움처럼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이라면요 최소한 정치를 그렇게 또 오래 했다면은 이런 사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숨겨두고 항상 웃으면서 어떤 사람들이든 이렇게 허허실실 하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커페이스가 적어도 필요한데 나경원 의원은 정말 소녀 감성이 아직도 머물러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유튜버들이라든지 진중권, 김종인 같은 그런 사람들 막 다 붙잡고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읍소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찡찡거리고 도와달라고 텔레마케팅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식의 텔레마케팅. 예, 그거 팬 서비스, 팬 관리 그거밖에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진 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마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은 굉장히 더 감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치라는 것은 되게 냉정한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경원에 대해서 조금 불쌍하다, 안쓰럽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냉혹한 거고요. 본인이 이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가 망하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게임이 정치라는 게임이 아닐까, 정치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인연이나 어떤 감정적인 거를 되게 몰아내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해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또 일단
내칠 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어쨌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당 전체 이득이 안 되는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부담이 된다 정권에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자기 결단에 대한 판단 그런 책임 이런 거는 오롯이 선거의 결과로서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무슨 애인한테 차인 그런 소녀의 마인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또 감정적인 그런 거에 약해지는 거죠. 막 애인한테 채이고 아니면은 뭐 애인하고 싸우고 징징거리는 네가 나한테 사과해 뭐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소녀의 마인드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마 제가 이제 김기현 의원이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던져주는 어떤 뭐 사탕? 예, 그만 울어 이 소녀야. 이거 내가 사탕 줄게.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게. 아마 그런 또 정서적인 어프로치에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냉혹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이 나 좀 봐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읍수로 나온다면은 오히려 뭐 그런 감정적인 어프로치에 이제 더 넘어갈 가능성도 크고 김기현 의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습하느냐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지지율이 결정할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 혹에 만에하네라도 뭐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셈이 나오면은 계산이 나오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뭐 사탕을 쥐어주든 달래든 어르든 뭐 예전 이준석 때나 안철수 단일화 때와 같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처리가 어떤 식의 핸들링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뭐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와서 뭐 나오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뭐 무리 없이 이길 수 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 이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힘의 논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정치판의 냉혹한 그 법칙상 그래서 낄낄빠빠가 잘 돼야 되고 나경원 의원이 잘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이고 그 유지일 유튜버님께서 무슨 나이유라고 해가지고 아이유의 히트곡이었던 좋은 날에 가사를 붙이니까 찰떡같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너무 뭐 감정적이고 소녀적인 공상으로 정치를 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자기도 한 단계 성숙하려면 아마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거에 정면 승부하면서 좀 냉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계속 땡깡 부리고 찡찡거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 불쌍하죠.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의 걸로 해서 뭐 사탕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떡 하나 더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당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무슨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무슨 사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로 갈 수가 없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팀의 감독으로서 리더로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엔트리를 짤 것인가 그 문제인 거죠. 예, 선발 투수는 누구로 할 것인가, 구원 투수는 누구로 할 것인가, 4번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1번 타자는 발 빠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자꾸 뭐 1번 타자가 발 빠르고 이렇게 재간이 좋다고 해서 4번 타자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요. 제가 반윤 총량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러서잖아요. 제가 나경원 의원이 나와줘도 상관없다라고 한 것은 이미 나경원 의원이 지금 반윤의 딱지가 붙은 이상 나경원이 얻을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한정돼 있어요. 나경원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팬덤은 와해될 것이고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지층의 정말 반만 지켜도 다행일 겁니다. 근데 더 많이 무너질 거예요. 지금 나경원 의원한테 역선택 바로 들어가니까 유승민 의원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나경원이든 언론의 관심을 받고 뭐 약간 자기가 지지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반윤의 숙주다. 그러니까 반윤이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는 이준석인가? 이번에는 유승민인가? 나경원한테라도 기대를 걸어볼까?
아니 그들이 어떤 철학적 이념적 그리고 어떤 뭐 전략적인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을 못 찾으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나경원 편들고 있잖아요. 아마 근데 나경원은 이 반윤의 딱지가 떨어지면은 어떤 신세냐면 정말 민주당 좌파의 프로파간다의 껌입니다. 뭐 신당동 지금 뭐 빌딩이 어쩌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랑 전에 그 논란이 됐던 뭐 아들 문제니 뭐니 뭐 딸 문제니 다 그냥 끌울이 돼가지고 더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스스로가 그런 뭐 루머나 자기를 둘러싼 그런 음해들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지 어떤 뭐 자기 지지세가 많으니까 나 인기가 많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팬덤이 있으니까 이걸로는 극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경원 의원이 설사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이 없고 대세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는 세력의 그 무리들의 그 세력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윤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또 뭐 안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바통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안철수 의원으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나와주는 게 저는 정치공학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친윤 진영은 어쨌든 김기현 의원으로 다 이제 결집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구도가 짜여졌죠. 근데 반윤은 이 친윤과 반윤이 총량이라고 봤을 때 반윤은 지금 4분 5열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안철수라는 간판을 내세우든 나경원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든 그들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이 친윤을 넘어설 만한 세를 구축할 수도 없고 그 이유는 어떤 확고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판은 윤석열 대통령 대 윤석열 대통령에 반하는 세력으로 짜여져 있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겨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반윤 연대를 하자라고 하면은 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 반문연대가 있었죠. 문재인 팬덤이 이렇게 커졌을 때. 그때와 똑같은 구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또 문재인 팬덤이 막 생겨나니까 계속 반문연대 했었지만 판판이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연대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그 본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어떤 대기권이 형성돼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리고 정치 지형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자장의 법칙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전에 그 보수가 막 몰락했던 탄핵 직후에 문재인 지지율만큼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좌파들은 더 보수보다 더 경직돼 있죠. 그러니까 일례로 말하면은 되게 결집돼 있고 단단하게 이제 위계라던가 그런 것이 형성돼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확장성이 약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성군이라 하더라도 뭐 안 찍어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성분이 나와도 보수당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래서 윤석열 비토 세력도 되게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를 다 취합해서 보수를 결집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지율의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나경원처럼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스트라이커가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쳐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나경원 씨한테 그냥 후보 선수 좀 벤치에서 대기해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자꾸 운동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의 자장 안에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거나 불협화음을 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 같이 처신을 잘하고 있다. 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한 장관 지지율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도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대기권 하에서 이 자장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강력한 자력이 있을수록 그에 이제 반응하는 장력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되게 강하고 이 팬과 안티가 확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팬층을 굉장히 강력하게 결집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자신이 나서야 할 때 이제 뭐 정말 이 주전 플레이어 선수 메인으로 자기가 뛰어야 할 때 자기의 탤런트나 자기의 스킬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메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뭐 차별화된 뭔가를 막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 내각에 나도 스텝일 뿐이다라고 한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스마트한 그런 처신이죠.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쏘아부어서 지금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자꾸 뭐 총선에서 이렇게 가면은 뭐 친윤으로 가면 판판이 진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지난 총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 때 그 180석을 민주당이 먹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굉장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많이 좀 그때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그 조국 사태보다는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였냐면은 리더십 경쟁이었어요. 조국 사태로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리더십에서 왜 저기가 됐냐면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그 팬덤과 그리고 문재인과 그 운동권들이 이렇게 진영을 구축해 놓은 일사불란한 위계 같은 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조국과 상관없이.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황교안, 나경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약간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니까 자꾸 장외 세력들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보수 유튜버들, 장외로 나가가지고 아스팔트로 나가서 그런 유튜버들과 자꾸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그러니까 당내나 의원들을 딱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했고 자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리더십이 별로 저 사람이 확실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세보개를 끌어들여가지고 공천 다 엉망으로 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황교안 씨가 이 자기 리더십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자꾸 뭐 세보개 끌어들이고 이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다 완전히 친문화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자기들 사람 내려보내고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잡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되게 사악한 집단이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지만 문재인, 이해찬이라는 이렇게 일사불란한 파트너십과 자기들끼리 그 진영에 갇혀 있긴 했지만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어쨌든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보이는 쪽이 황교안, 나경원처럼 약하고 일사불란하지 못한 그런 뭐 잡탕 리더십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중도층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친윤으로만 다 해먹으면은 뭐 총선에서 심판당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유능한 리더십을 보고 싶어 하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좌충우돌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재명이 정치판에서는요, 결국에 그 리더십이라는 게요, 인간미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매력, 자력 같은 건데, 그런 자력은 사실은 진영을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노무현이 사실은 이명박 시장 시절에 많이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시장도 노무현에 대해서 호감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정치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했대요. 인간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것은 그쪽이 분열했기 때문이죠. 예, 이인재도 막 이회창을 싫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표 갈라먹었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총리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노무현이 자기가 임명한 고건 총리 싫어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뭐 시기 질투니 라이벌이니 뭐 해도 그런 감정을 다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선택을 내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 대자금 수사 97년도에 대선 때 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비자금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비자금 수사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가 있겠죠. 그 판세가.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편에 있어도 이회창이 자기는 더 싫었다는 거죠. 예. 그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 전혀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뭐 출신 성분도 그렇게 그 노블한 출신 성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민주당의 귀족 정치인들 운동권 주류에 봐서는
어떤 뭐 정말 잡스러운 잡범이 와가지고 당을 접수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도 존경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문재인하고 연대도 절대 안 되고 뭐 시너지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더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재명을 혐오하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을 좀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지지층과 정서적인 동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 항상 물리의 법칙과 이 화학적인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법칙은 정치 공학적인 거, 뭐 적의 적은 나의 우군, 뭐 이런 식의 수싸움도 중요하지만 이 화학적인 거, 얼마나 인간 자체가 매력을 갖고 있고 진영을 넘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질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에도 적이라도 저 사람 멋있는데? 저 사람 난놈인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굉장히 같은 진영 내에서도 저렇게 뭐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뭐 존경스럽다,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진영 내에서도 버림받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공유드려 봤고요. 저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